자,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뉴파인 이촌 중고등관에서 영어 강의하고 있는 양태한 강사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 영어 프로그램 안내차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제 소개 좀 간단히 하고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은 양태양이고요. 영어교육 전공 석사, 영어 영문학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자, 영어 전공자이고요. 그리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기 금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저기 토목공학 원전공. 자, 제가 이과 출신이고 공대 출신이라는 점,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만의 좀 영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이과가 워낙 대세인데 이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에 대한 어떤 강의 지도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라는 거 이따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뉴파인 저희 이촌 중고등관에 있고요.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영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치 이제 다 아마 저희 이촌 지역 학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 대형 어학원들과 그리고 반포 대형 단과학원에서 강의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본격적으로 좀 프로그램 안내 드리기 전에 좀 이제 중등 영어, 고등 영어 그리고 전체적인 영어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이제 어머님들 워낙 정보 빠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정시 올인이라는 말이 사실상 없어졌죠. 그래서 확정된 거는 서울대 고대지만 저희 이제 아이들은 2025학년도 즉 2024년 11월에 2024년 11월에 보게 될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서울대 고대에서 이미 내신을 정시에도 반영을 한다라는 걸 확정 지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연대 포함해서 주요 대학들이 그 방향성을 따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을 아예 놓고 정시에만 올인한다는 정시 올인, 정시 파이터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이제 조금 저희는 내려놔 주셔야 되고 내신 타이트하게 잘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등 영어 같은 경우에 자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를 본격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중등 영어는 일단 범위가 모의고사 지문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분량 상당히 작죠. 근데 이제 고등 영어는 모의고사 범위가 30개에서 50개 분량 최대 100개까지 학교들도 있다라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30개, 50개는 깔고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여기서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중등 영어는 외워서 봐도 A가 잘 나왔지만 고등 영어는 외워서 다 외우기도 힘든 분량일 뿐더러 외워서 안 되는 문제들을 학교에서 변별력 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외워서 대비되는 시험이 아니다. 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는요. 사실 중등 때는 뭐 단어 다 수업 내용이나 난이도 내에서 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거 없겠지만 자 고등에서는요 수업 내용 및 난이도 밖에서 냅니다. 그래서 고난도 어휘들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을 활용해서 어휘 기본 필수 어휘는 물론이거니와 고난도 어휘까지 좀 대비를 확실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좀 드리고요. 자 독해 같은 경우에도 독해가 크게 요구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아무리 중3이더라도 크게 요구하지 않지만 자 당장의 고등 영어는 1학년 1학기 내년 이제 4월 5월에 보실 중간고사 때부터 독해력을 크게 요구합니다. 고1임에도 불구하고 고2 그리고 좀 더 심하면 고3 난이도까지의 독해력을 요구하니까요. 요 부분도 방학 때 대비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단어별 중학교 때는 단원별로 범위를 설정을 해주시죠. 뭐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뭐 동격대, 뭐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딱 단원별로 보통 설정을 해주시는데요.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문법이 무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문법 포인트를 확실히 마스터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이유는 중학교 때는 그 단원에 맞춰서 내고 그 단원에 맞춘 포인트에 틀린 부분을 정확히 표시를 주고 문제를 묻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문법, 어법은 물을 때 문제에서 문장 전체에 밑줄을 줍니다. 그 말은 문장 내. 자, 저희 범위 내 전체 문장 내에 모든 문장 안에 포인트를 보고 틀린 부분이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를 찾아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범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학교 때 수험생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죠. 하지만
고등학교 때 굉장히 크게 유의미하고요. 자, 1등급과 2등급을 변별하는 게 서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촌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용산고에 맞춰져서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아직 확정이 되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지금은 용산고 난이도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독해, 단어 독해는 물론이고요. 문법, 어법,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까지 용산고 레벨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어떤 학교를 가셔도 뒤처질 게 없으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용산고가 가장 앞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주도를 하고 있고 다른 학교들은 다 용산고의 시험 형태나 어떤 난이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고에 맞춘 영어 대비를 하시면 다른 학교들은 다 전체적으로 유형이라든지 난이도가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비가 충분히 되신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제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용산고 레벨 난이도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요 라는 거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공통입니다. 전체 남학교, 여학교, 뭐 공학해서 전체 다 그러하니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프로그램 안내를 좀 본격적으로 좀 드릴 텐데요. 자, 먼저 강의입니다. 강의는 초효율인데요. 아이들이 소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가장 쉽고 간결하고 빠르게 제가 좀 강점이 있고 이따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제가 자신이 있다라는 점. 제가 사실 제 어떤 수업에 있어서 막 제 자랑하고 이런 걸 그렇게 막 나서서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제일 잘 가르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건 이제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제가 제일 쉽고 간결하고 빠르게 가르치는 건 자신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보카틀인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단어 나무입니다. 그래서 단어 수업을 30분 정도 매시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단어 수업의 기반은 이따 뒤에서 보실 컨텐츠에 탭스, 어휘추론 문제를 기반으로 할 텐데요. 사실 아이들이 이제 저희 겨울방학 하면 딱 단어장부터 사죠. 그래서 매시간 뭐 매주 300개, 400개, 500개 이렇게 맨날 외울 텐데요. 사실 그거 어머님들도 많이 해보셨고 저도 많이 해봤고요. 너무나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단어 수업에서는 중점적으로 할 게 이제 어원, 어근 그리고 접두사, 접미사의 접사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것들을 잘 학습해 놓으면 따로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의미가 추론이 되고 외워지는 단어들이 영어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매시간 30분 정도씩 해서 아이들이 단어 암기의 양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단어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상위권, 최상위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단어 수업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시작하시기 전에는 조금 신중을 기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경험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좋아하세요. 왜냐면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이다 보니까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체감하거든요. 내가 이거 제대로 공부하면 확실히 외울 게 확확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본인들이 훨씬 더 빠르게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좋아해 주셨다라는 거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3스텝 지문 독해인데요. 자, 첫 번째로 첫 단계는 단어랑 독해입니다. 자,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보통 이제 지문 독해를 아이들이 할 때 지문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단어, 구문, 독해, 문법, 서술형 이렇게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영역을 스위칭 해가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강사들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선 저희가 수업을 분석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만 그리고 저희는 워낙 이제 숙련된 전문가들이니까 그게 잘 되지만 아이들은 사실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해를 할 때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단어랑 구문 그리고 독해까지 그래서 핵심 문맥과 주제를 정확히 첫 단계에서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법, 어법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나온 문법, 어법 포인트뿐만 아니라 그 포인트가 어떻게 활용이 돼서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2단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3단계로는 이제 서술형 포인트에 맞춘 지문 해설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렇게 3단계로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지문이 어떤 유형으로 문제 출제가 되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스위칭, 그 유형에 맞춘 스위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3스텝으로 지문 독해를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이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그램선 법칙이라는 건데요.
저 그램 3법칙의 그램은요. 일단 L 땡사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노트북의 이름을 좀 제가 빌려왔는데요. 그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가볍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그래머의 그램입니다. 그래서 구문이든 문법이든 서술형이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쉽고 간결하고 빠르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아이들이 빠르게 캐치를 하면 제가 1개월 만에 학생들 뭐 40점, 50점 이렇게 올리는 거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뭐 선생님들 다들 잘 하시겠지만 저는 유난히 그 부분에 조금 자신이 있고 특히 이과적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제 수업 특히 요 3법칙에 좀 힘을 빠르게 캐치해주고 좀 강하게 잘 흡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간결하게 저희가 보통 문법에 150개에서 약 200개 정도 고등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면 그 전체 체계를 이 3법칙을 통해서 자, 저 3법칙의 3은 삼품사의 3입니다. 삼품사라는 건 명사형 용사 부사 세 개 품사를 말하고 이 세 개 품사의 근거에서 그 사이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잡고 모두 개념을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그 삼품사를 기반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우리말에 맞춘 이해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모든 수업의 첫 시간에는 이거를 아이들한테 1시간 동안 필수 개념 오리엔테이션을 꼭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사실 메가스터디 러셀에 있어서 인강 연구도 많이 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제가 유일무이하게 가르치고 있는 시각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첫 시간에 딱 1시간 요 필수 개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거거든요. 저랑 1시간 수업.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 확실히 아이들이 조금 반응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좋았다. 수업을 되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친다 이런 얘기 첫 시간에 이제 많이들 친구들이 반응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이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일수록 굉장히 흡수가 빠르다. 그래서 영어를 빠르게 감을 잡는다 라는 부분이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인데요. 자, 첫 번째로 탭스 어휘 추론, 두 번째 시그니처 복습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로 대치동 서술형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탭스 어휘 추론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흔히 수능 모의고사 30번 어휘 문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탭스 어휘 추론 문제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로 이 수능 모의고사 어휘 문제는요. 사실 저희가 이거 어휘 문제는 주제 문제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문의 주제에 벗어난 5개 보기 중에 하나의 어휘를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얘는 물론 어휘 문제라고 하지만 거의 주제 문제에 가깝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정설이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특히 내신에서 필요한 형태의 문제는 요 어휘 추론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문장 구조를 통해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 어휘의 형태를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빈칸에 4개 보기의 어휘 중 어떤 어휘가 의미상 문맥상 가장 적절한지 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공부하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고등 내신의 어법 문법이나 서술형에서 저희 서술형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주는 컨텐츠라는 거.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촌 어머님들은 워낙 대치동 쪽에도 빠삭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탭스 어휘 추론 문제는 중1, 중2, 중3, 고1, 고2까지 사실 대치동의 유명 어학원들에서는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미 보편적인 문제 형태의 컨텐츠고 그리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검증이 어느 정도 이상 된 거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대치 반포에서 계속 오랫동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고 수업 노하우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그니처 리뷰 테스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복습 테스트인데요. 이제 매 시간 한 걸 다음 시간에 복습 테스트를 보는데 시그니처를 꼭 담았다라는 그 컨텐츠의 메인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그니처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일단 수능의 시그니처는 무조건 들어가야죠.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빈칸 순서 삽입 등 수능의 시그니처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내신의 시그니처. 그래서 저희 뭐 용산, 중경, 성심, 뭐 신광, 오산고 등등등 저희 이촌 요 주변 저희 주변 주요 학교들의 내신 시그니처를 저희 반 아이들 이제 처음 오면 제가 희망 고등학교 조사를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신 시그니처를 제가 그 아이들 지망한 학교들 바탕으로 맞춰서 매시간 만들어서 제작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하게끔. 그래서 시그니처 리뷰 테스트, 시그니처 꼭 담아서
복수 테스트 보겠다라는 형태로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시그니처 복수 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 서술형 기출 문제인데요. 저희 대치동 기출 문제는 사실 인터넷에 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구하기가 사실 어려운 자료인데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휘문고, 중동고, 그리고 진선여고 내신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들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 학교들은 잘 아시겠지만 휘문은 물론 영어가 조금 쉽긴 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학교 선생님들 영어 내신 문제 내는데 연구를 진짜 엄청나게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 좋고 저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실 이촌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정말 그 잘한다는 애들은 어떤 문제를 대비하고 어떤 문제를 실질적으로 푸는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그 전국적인 난이도를 체감해서 좀 더 경쟁의식을 좀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문제 퀄리티들 좋고 난이도 좋기 때문에 고난도 대비 학습용으로 이만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실제 대치동 주요 학교들의 서술형 기출문제 활용해서 아이들 방학 동안 열심히 기본기 그리고 고난도 대비 학습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데요. 첫 번째로 수업 결과 및 성적표가 발송이 될 겁니다. 매 시간.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 다 발송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의무 클리닉. 그래서 아이들 테스트나 과제가 미진할 때요. 제가 보통 이제 수업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부르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별도로 요일을 정하거나 해서 제가 안 된 거 확실히 될 때까지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24시간 단체 카톡방 운영해서 아이들 과제 알림 몇 시간 가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수시로 받고 뭐 수시로 공지사항이나 소통 수시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복습 영상 자료 영상 몇 시간 수업 촬영해서요. 아이들 복습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결과 발송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뉴파인 이총 양태형 강사입니다. 테스트 반평균, 테스트 결과 반평균, 과제 결과, 그리고 재시험 및 의무 클리닉 일정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발송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성적표 예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가 필요한 부분이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아이들 이제 모의고사 사실 스타트라고 봐도 무방하시죠. 그래서 꾸준히 좀 성적표 관리할 수 있도록 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상위권 최고점 등급 이런 거 다 나오고 문항별로 자세한 정보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맨 마지막에 성적 현황이요. 그래서 아이들 누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움직이나까지 보실 수 있도록. 자, 어머니 이제 수업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방학 저희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주 2회로 진행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개강은 내년 1월 4일 수요일 개강이고요. 그리고 수업 요일은 주 2회, 수요일은 오후 12시부터 3시 반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저녁에 6시 반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주 1회 반으로 변경이 될 거라는 점, 그리고 교재, 그리고 단원장 이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주 1회 반, 혹시 겨울방학에 사실 기본적으로 권장은 주 2회 반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쪽 지역 영어 난이도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특히 용산고는 더욱 그러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2회는 해야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회 반을 권장드리는데요. 만약에 스케줄상 부득이하게 맞지 않으시거나 별도 어떤 아이가 영어가 워낙 탄탄히 돼 있어서 1회를 생각하고 계신 분은 제 번호 요거 제 핸드폰 번호니까요. 일로 연락을 좀 편하게 주시면 제가 좀 자세히 여쭤보고 아이를 좀 진단을 해서 그 다음에 좀 말씀을 자세히 또 개별적으로 좀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주 1회 반에 대한 문의는 요 번호로 좀 편하게 좀 별도 문의 주시면 제가 좀 더 친절히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머니 기본적으로 1등급 4%가 아니라 확실한 0.1%를 목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영어가 절대평가 시대라서 중학교 때 워낙 영어를 쉰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영어가 워낙 약한 친구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 이제 넘어가시고도 사실 가장 먼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과목이 사실 영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공부하기 좋고 시간이 많은 겨울방학, 1학년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확실하게 다듬어 놓지 않으면 사실 무너지는 케이스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시킬 거라는 거,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는 왜 이렇게 영어를 수학처럼 가르쳐요? 수학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의 이해에 맞추고 그리고 딱딱 떨어지게 설명하는 거, 거기에는 제가 좀 확실히 좀 강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저랑 공부했을 때 내년 봄에 좀 좋은 결과, 확실하게 격차를 갖는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긴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